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송대행지랑 우리가 이용을 하는 포워딩이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딩이 일반적으로 무역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배송 방법인데요. 중국 내륙에서 수출 통관부터 해운의 스케줄을 잡고 한국으로 왔을 때 수입을 통관하고 국내 운송까지 모든 절차를 아우러서 부르는 이름이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배송 대행지는 해외에서 배송이 안 되는 상품들을 저희 배송 대행지에다가 물건을 옮겨주시면 저희가 물건의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진행해서 택배사에 인계를 해서 한국에서 배송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배송 대행지라고 합니다. 큰 분류로 보았을 때는 포워딩의 업무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내륙 배송을 직접 신청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배송 대행지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포워딩의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제 배송 대행지를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개인 통관 부호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통관 부호라고 하면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체계인데요. 통관을 사용을 할 때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입 통관을 하게 되었을 때 정식적으로 수입을 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물품이다 하여서 개인 통관부를 부여하여 그곳을 통해 통관을 하는 방식인데, 통관 방식의 차이점이 있어서 포워딩 업무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정해 놓은 창고로 물건을 배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물건을 출고를 시키고요. 출고를 시킨 후에 한국에서 통관이 되면 택배사로 인계되어 각각 배송지로 배달되는 방식을 배송대행지 방식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주시는데, 전자상거래 통관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통관부를 가지고선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 통관이 되었을 때, 만약에 사업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실 때 각각 배송받는 고객들의 정보를 넣고 그 고객의 개인 통관부호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통관을 하게 되면 통관장이 일단 일반 통관과 통관장 자체가 다릅니다. 통관이 된 다음에 창고로 이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일반 통관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가 또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운송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요. 전자상거래는 통관장에서 바로 택배사로 인계가 되게 되어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는 150달러까지는 면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15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관세 그리고 부가세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FCL이나 LCL, 정식 통관, 이제 포워딩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FCL은 풀 컨테이너고 LCL은 레스 댄 컨테이너라고 해서 컨테이너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 부분일 때 LCL이라고 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FCL이나 LCL로 신청을 하게 되면 관세랑 부가세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는 다 개인이 소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나라에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검역이 면제가 되어 있고, 정식 통과는 요건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검역은 식품류나 아니면은 동물, 식물류가 이제 수입이 되게 되면은 각각의 법에 따라서 특별하게 검역관들이 검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요건 대상의 정식 통관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자상거래 통관이 되었을 때에는 한두 개의 품목에서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운임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게로 되어 있는데, 화물의 무게와 이제 부피 무게 두 가지를 합쳐서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정식 통관은 CBM 기준입니다. CBM이라고 하면 큐빅 미터라고 해서 1평방미터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를 1로 보았을 때 몇 CBM인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인보이스는 전자상거래 통관을 할 때는 인보이스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FCL이나 LCL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가격을 확인을 하고 반부가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서류도 추가 이제 수출 수입 신고는 저희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어서 이제 전혀 불필요한 사항이고, FCL, LCL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수출 서류, 수입 서류가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관 주체는 전자상거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통관보호로 통관이 되는 거고요. 이제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그래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정식 통관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관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 슬라이드에서 검역 같은 게 면제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전자상거래라고 해서 100% 면제가 가능한 건 아니고, 하기에 이제 면제 불가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검역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이제 수입 불가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취하가 되어서 통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청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검역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불가 품목으로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개인 소비가 6통 정도까지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국가에서 수입을 불가하도록 지정해 놓은 내용물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소비로 6통 정도까지는 수입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약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삼, 홍삼 등은 저희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야생동물 관련 상품, 탕아, 악어, 뱀피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검역에서 취하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되지 않은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검역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커피 원두, 이제 가루로 되어서 이제 통에 들어가 있는 패키징 상품들은 이제 통관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커피 원두나 차, 견과류, 씨앗 이런 이제 가공이 되지 않은 상품들, 그 다음에 햄, 치즈, 애견 사료 이런 것들은 검역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역이 지정이 된 경우에 이제 무조건 제품이 이제 취하가 되거나 반송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고객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통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관세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통관될 수 있는 수량까지 통관이 되고, 만약에 안 된 부분들만 취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의 아까 의약품이랑 비슷한데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들은 이제 최대 6병까지는 통관이 되고 있고,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이제 지재권이라고 하는데, 위반 의심 물품들, 짝퉁 가방이나 신발, 의류, 액세서리류 같은 것들이 이제 대부분 세관 검사에서 잘 걸리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 항상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정품을 중국에서 구매를 하신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세관에서 구매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에 대한 증빙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증빙을 받았을 때 이제 짝퉁이 아니라는 걸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통관이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상품명에 나이키라고 찍혀 있으면은 대부분 검사로 지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검사 지정이 돼 버리면은 세관에서 상품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들을 요청을 하는데, 이게 서류를 제공을 한다 해도 정식적인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상품들이나 아니면은 그 서류가 증빙이 공신력 있게 증빙이 된다고 판단이 되지 않으면은 대부분 취하가 되기 때문에 상품들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식품류, 주류, 담배. 이거는 국내에서도 택배로 발송이 어려운 상품, 특히 담배나 주류들은 통관이 되어도 배송도 어려울 뿐더러 통관장에서는 이제 지정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진행이 어렵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태반이라는 내용 글자만 제목에 상품명에 들어가 있으면은 대부분 취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반 화장품이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류들은 유해 화장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만약에 저희 사이트에 신청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1차적으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은 수출 또는 수입 신고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상품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관장에서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이 불정확한 물품, 이거는 저희가 택배 송장을 발행을 해서 이제 그 BL 번호로 수출 신고, 수입 신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랑 신고되어 있는 상품의 수량, 그리고 규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관에서 컨트롤을 하진 않지만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때 신청하시는 수량과 들어가는 신고되는 수량이 동일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애 확인 대상 물품, 기본적으로 이제 총포나 도검, 화학류, 마약류들은 절대 수입 불가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필요하신 상품들은 세관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금지 품목은 절대적으로 수입이 불가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해서 성냥이나 숯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에도 수출 불가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비행기나 배에 실을 수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진행 불가한 상품들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류, 화약, 폭약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고압가스를 포함한 제품류. 최근에 위에서 저희가 운송하는 페리에서 크게 화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연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항편에서 수입 불가 품목들도 있지만 이전에는 다른 명으로 이제 수출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는데 항편에서 이 상품들은 아예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이 포함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콘솔되는 상품들도 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수표, 채권, 현금과 같은 화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적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절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품이나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이 이제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유해식품 차단 목록을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품명을 알고 계시면 미국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GNC 상품,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GNC 상품 중에서도 위 상품은 통관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위의 상품으로, 위의 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위 상품명에 카스카라, 사그라다라는 성분명이 포함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관의 엑스레이 통관 시에 지정이 되어서 취하가 되고 폐기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통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의구심이 드시면 한 번 더 검색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